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근로자성 판단인데 사실 그 다양한 근로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가족 간의 그 근로자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봉수 그 전문가 대표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례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사위를 고용하고, 그리고 또 그 부인을 또 고용해서 이제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이 부인이 이제 그 월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5일을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사 일을 돕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료가 추징이 나갈 거다. 3년치 추징이 나가는데 약 한 5천만 원 정도 추징이 나갑니다. 이 그 배우자는 약 35개의 어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 거기 그래서 그 재산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원래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그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그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에 해당이 안 되면은 지역 가입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그 재산에 비례해서 내야 되는데, 최소 이 경우에 매달 재산이 한 35억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한 200만 원 이상을 이제 그 보험료로 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인은 그 월 80만 원을 기준해서 약 한 10만 원 이내의 어떤 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건강보험공단에 직원이 나와서 실사를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11월 말에 나는데, 이제 만약에 이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약 한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3년치 그 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근로자가 맞다고 하면은 더 이상 납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본 노무법인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부부 관계가 근로 관계가 존속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근로기준법의 어떤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근로자의 어떤 정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자라 하면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정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적 종속성, 그러니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제 사용자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인적, 그러니까 경제적 종속성, 이런 두 부분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부부 관계라고 하면은 어떤 생활에 어떤 보조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 그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매달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시부터 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근무하는 오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근로 시간이 정확하다. 또 사무실에 책상도 있고 이렇게 근로 장소가 정확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 비록 남편이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매달 80만 원씩 임금을 매월 납부를 해왔다. 매년 납부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라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부부 관계이고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고 어떤 상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여부도 알 수 없고,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근로시간하고 근로시간 부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사 보조라고 봐야지 이거를 사용 종속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부분은 이 배우자가 출퇴근 의무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할당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용자가 또 배우자 남편이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성 판단 잣대는 또 인적 종속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근로시간, 근로장소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해야 되고, 회사의 어떤 규율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종속성 이 부분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매월 기본급으로 받아서 일을 해왔다든지, 그리고 또 업무 자체가 어떤 근로의 대가인지 이 부분,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서 별도의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세부적으로 꾸준히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 하면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저희한테 수임은 안 했지만은 곧 수임할 예정이 있습니다. 맡게 되면은 저희가 맡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위라든지 독립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사위라든지, 특히 배우자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배우자가 근로를 제공했다, 이런 거를 좀 입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을 추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장소적, 시간적으로 제약이 닿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 맞춰서 출근해야 되고, 또 업무의 지시를 받아서 일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요즘 근로 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회색 지역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근로 관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걸 분명히 가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래서 수입을 받아서 이 관계가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부과하겠다는 비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자가 아니면은 3년치 보험료가 다시 재정산돼서 청구됩니다. 근데 근로자라고 맞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루에 11시부터 10시부터 또 이제 6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8시간을 점심시간 제외하고 7시간을 이제 근무를 한 건데, 근데 사실상 월 80만 원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은 이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제 고정된 시간 또 고정된 장소에서 일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입증을 해주면은 실질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 이거는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일단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배우자가 자기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노무법이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금 요 자문을 받고 가신 분은 우리 강남노무법인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어떤 배우자의
위치, 뭐 사업장에서 위치 이런 거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그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한 어떤 판례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이제 결론이 나오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